저는 2011년도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렇죠.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인데 대부분 다 시장이 안 좋았을 적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1도 없으시다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사시겠다고 맞습니다. 달리는 말이 지금 올라타시는 그런 경향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기도 돼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24,000. 3기 신도시 2만 호를 예. 용적률 상향만으로 예. 늘리는 모르겠다. 가장 심플한 방법인데 마음 같아선 한 5만 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저히 살 수가 없나 보죠? 2만 호가 맥스라고 보는 거겠죠? 뭐 말씀하신 대로 5만 호까지 이렇게 올리기에는 정부가 용적률 상한해가지고 뭐 40층, 50층 짓게 해줘도 그 지역에 비슷하게 어느 정도 얼추 맞는 스카이 라인을 맞춰야 될 거거든요, 도시가. 그렇죠. 한 동네만 그냥 50층 쭉 올라가고 다른 동네는 그 비슷한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올리기는 좀 힘들 거예요. 자, 3기 신도시는 이렇고요. 기존 사업 확장 고밀화 예, 있습니다. 서울의원 부지의 교감도가 벌써 나왔네요. 예, 저도 처음 보는데요. 위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위치는 정말 좋죠. 당첨되는 사람 부럽기만 하죠. 부럽습니다. 부럽죠. 뭐 저기 너무 엄두도 안 나지만 저는 꿈도 안 꿉니다. 저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 원. 요게 13만 2천 호 중에 7만 원이니까 이게 예. 절반이 넘네요. 예. 공공이 참여,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개발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 동의만 된다면 큰 공급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동의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이겠네요. 그건 네. 단지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 강남 지역에서는 뭐 재건축이나 뭐 이런 쪽에서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좋아하지 않겠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 아닌 거죠, 강남 지역은.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층수가 50층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스카이라인이 변하는데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스카이라인이 변해서 50층이 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 도시화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그 도시화되고 스카이라인이 변하고 밀집화 됐을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임대가 들어온다는 걸 과연 찬성을 할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인 거죠. 도시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올 건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마포만 해도 커뮤니티 요즘에 예. 아파트 임대에 주택 계신 분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는 예. 역 차별 때문에 네, 맞아요. 심각한 이런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또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됐을 예, 때는 그렇겠죠. 그 성이 더 높아지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기타 지역,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는 속도가 느렸던 지역들에서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더블 올려주고 기부 채널 받더라도 25% 정도를 추가로 건설해서 건축 마진을 뽑아서 조합원들하고 건설사한테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면 또 그리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지부진했던 단지들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도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주택 재건축들이 조금 있어요. 일반적인 재건축이 아니라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하는데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좋네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얼뜻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단지는 북가자육구역이에요. 북가자육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얘네들이 단독주택 재건축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 지역에서 뭐 랜드마크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 정책이 정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나쁜 정책은 아니고 그리고 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MB 대통령 때요. 네. 그 시프트가 거의 이런 비슷한 개념이었잖아요. 과연 지금 그때도 비슷했어요. 상황은.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예. 원안으로 고밀 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지자체장이라고 그러면 저게 지금 서울시장? 왜 지금 계시지도 않은 그걸 권한 대행이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갑갑한 거죠, 저런 게. 규제를 완화하여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존에는 200에서 250으로 예. 만든 거였는데
300에서 500으로 예. 특수는 50층까지 도정법을 개정하겠네요. 네. 요즘에 여당 상황이면 빠르게 하겠죠. 빨리 가겠네요. 네, 신속하게. 입법의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될 것 같아요. 반발들을 뭐 무시하고 이제 질풍노도가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뭐 큰 무리는 입법에는 없을 것 같다. 네. 준주거 주거비율을 저기 현행 90%에서 예. 완화시킨다 그러면 거의 다 주거도 주거라는 그렇죠. 사실 10% 주거를 안 뺀다고 해서 다들 공사만 복잡해지지 맞아요. 실익은 없잖아요. 오피스를 바꾸니까. 예, 맞아요. 그 10% 그리고 주상복 1층에 지하 1층 정도에 상가 몇 개 있는 거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가 주택 순증 분담금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할 텐데 예. 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개념도인데 기본 예전의 방식으로는 용적률 250%일 때 500세대를 지었는데 예. 플러스 50% 추가 용적률을 받아 300%가 됐을 때 예. 100호가 늘어나니까 예. 그중에 2분의 1인 50호는 기부 예. 체납하고 예. 50호는 일반 분양을 추가로 시켜서 사업성을 예. 개선시키는 구도였다면 정리하면 당초 500호였던 걸 600호로 50호를 임대로 기부 체납받고 50호를 늘려서 일반 분양에서 사업성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말하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기본 250%에서 그럼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이 500호네요. 여기에서 250% 더블로 준다고 하면 예. 1000세대가 될 것이고 예. 예. 1000세대 중에 늘어나는 500세대 중에 250세대는 기부 체납으로 임대 및 분양을 할 것이고 예. 일반 분양으로 250세대 4분의 1 나오는 부분은 예. 사업성 계산으로 니들한테 메리트를 주겠다라는 네. 내용이죠. 이런다 그러면 사업성은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네, 네. 주거 쾌적도라든지 단지의 가치가라든지 그렇겠죠. 이런 부분에는 하락이 예상이 되죠. 단지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들은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고 예. 음아파트라든지 잠실 5단지라든지 반포 아니면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단지들은 안 그래도 임대가 있을까봐 1대1 재건축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세대 중대형이니 소형을 안 짓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분들이라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대부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예. 음마아파트를 예를 들었을 때 분담금이 줄어드는 게 몇 억이라면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을 때 아파트 가치가 예. 그 평형에 따라서 10억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있을 그거는 거죠. 사실은 두려워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강남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파트의 가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그럼요. 사회적인 지위까지 주기 때문에 그게 프리미엄을 붙어서 가격이 그렇게 더 이런 게 가장 크죠. 이런 기부채납이나 임대 분양 같은 이런 얘기들은 지루하겠네요. 반기지 않겠죠. 사업성을 좋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이미 사업성은 충분히 괜찮고요. 이미 괜찮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또 뭐라 그럴까? 제초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벌써 정부가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더 내놓는다는 것 자체도 또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갖고 있던 유일한 무기였던 예, 50층 예, 이거를 주면서 예, 실효당을 거는 거잖아요. 받기에는 여기 음마아파트나 잠실 5단지나 이런 데서 받기에는 실효당이 좀 약하다. 그리고 어떤 실효당도 잘 안 먹힌다. 그냥 50층 주고 돈을 내라면 낼 텐데. 차라리 뭐 50층을 하고 제초안을 가지고서 환수하는 게 오히려. 예, 차라리 정부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초안.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런 점인 거죠. 사실은 제초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아니지만 예. 그래도 50층을 허가해준다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이렇게 임대로 4분의 1을 맞추는 것은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제법 있겠네요. 최악이라기보다 저런 딜을 받을 리가 없죠. 저런 카드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만났던, 제가 상담했던 고객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지역 중에서는 사업성을 대폭 개선시켜준다면 속도를 붙여서 따라갈 만한 지역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은평구에는 뭐 그런 단독주택 재건축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 아마 나오면 다시 한번 불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어쨌든 동력은 제공할 수 있겠네요. 지역에 따라서.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강남도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대치 구마을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런 데는 이제 2종이니까 워낙 낮았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세대수도 작고,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였으면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그런데 벌써 다 끝났고, 더 이상 그럴 2종 뭐 이렇게 할 만한 데 별로 없기 때문에 늦은 거죠. 타이밍이 구룡마을도 예상 세대수가 늘겠네요. 구룡마을은 뭐 지금 한참 시끄러우니까 거기 전체 뭐 임대로 하네 뭐네 얘기를 하고 공공임대로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계셨던 분들 지분 인정은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그랬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게는 해줄게. 근데 이 소유권은 안 줘라는 게 요즘에 유행하는 예, 기분 그런 거기 계셨던 분들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이 좀 심한데 어쨌든 지켜봐야겠네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겠네요. 그리고 타 지역들이 만약 이것이 영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단지가 시작되는 단지가 있다면 그것은 강남이 아닐 것이고 그럴 다른 가능성이 지역부터 높죠. 되는 것들을 보면서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도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서 현실과 타협을 할 것인지 현실과 대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름으로써 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이제는 벌어질 만큼 벌어져서 쳐다보기도 어려운 정도로 벌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빈부의 격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생각을 해보면요, 빈부의 격차는 우리랑 비교도 안 돼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일본의 부자들은. 그러니까 아직도 빈부의 격차는요, 더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빈부의 격차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크면 크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위로 슈퍼부자가 얼마나 생기든지 상관이 없는데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최저가 밑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슈퍼부자가 미국의 슈퍼부자들은 우리랑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 격차를 엄청 더 벌어질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지만 중요하겠죠.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 공공재개발 어느 지역이 될지 내일부터 다들 찍고 다니겠네요. 어딘지 찾아내려고 뭐 소스를 뽑으러 바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 정보가 안 좋아합니다. 감이 오는 지역 몇 개는 있잖아요, 그냥. 근데 뭐 따로 또 틀리면 망신이니까 얘기는 하지 예. 말자고요. 궁금하신 분들 따로 백년천 나라나 압구정 소나무 부동산 마트로 연락 주세요.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렇죠. 예. 소소한 부분이고. 자,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 호.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도권 30만 호 등 총 77만 호 중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 호에서 예. 6만 호로 대폭 확대하겠다. 예, 일단은 공급이 빨라진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청약만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갈 사람만 들어갈 사람을 그렇죠. 정하는 것만 빨리 그렇죠. 정하겠다. 그 사람들이라도 움직이지 않게 깔아앉혀 놓고 싶다. 뭔가 정부의 내심을 들켰네요. 아니, 내가 다급함이 보여요, 정부의 다급함이. 만약에 청약을 사전 청약을 신청해서 됐다면 이 사람은 그렇죠. 좀 더 어차피 기다리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러면 또 그분이 딴 걸 살려고 하진 않겠죠, 설마? 이게 9,000호에서 6만 호로 땡겼다고 하면 이게 공급이 분양을 완료하려면 그 전에 아파트 설계부터 구조 뭐 이런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저때까지 과연 저걸 다 할 수 있느냐? 지금 토지 보상하고 아직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끝나고 나서 아파트 몇 동이 어떻게 어떤 구조의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올 것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캐슈천이 할 수 있는 거를 하신 건지. 내년 3분기라니까 내년 뭐 9월달 네. 그 정도까지라고 하니까 기다려 보긴 해야겠죠. 어떻게 지어도 이 방법이 아니면 객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당첨만 되면 어쨌든 밖에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렇죠. 기존 아파트 사는 거에 비해서는 쌀 테니까 그럼요. 그 동네가 살만하면 누구나 들어가게 되고 아니, 그럼요.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때까지 과연 아파트 설계가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도 없이 인원만 뽑아놓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평을 어떻게 설지. 동호수만. 네, 동호수만. 그러니까 번호표만 몇 동을 어떻게 뽑을 이러는 것도 없고요. 조금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게 지금 위에 보시면 공공물량, 분양물량 중 예.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예, 장기 거주해서 지분을 분할해서 취득하는 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분양 후에 전환해서 사는 건데 얘는
지분을 적립해서 그 적금 들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투기 방지 방안 예시로 전매 제한 20년이래요. 와, 20년 이게 정말 세고요. 지금 이번 대책 전체 읽으면서 투기 방지에 대한 내용은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다 공급 대책이니까 물론 더 그러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모든 대책이 다 투기 방지에 대해서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예시로 끝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그냥 여기 사면 죽을 20년까지는 무조건 못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장기 전세가 10년이니까 그러니까요. 한 10년 그거보다는 정도 더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지분 적립형으로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20년은 좀 센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니까. 네네. 네네. 향후 계획. 와, 자, 부지 매입 등 택지 개발 플러스 노정법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예. 기부 체납 비율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공급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 발표해야 될 거고 오늘 관계장관 회의에서 교란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요새 무섭긴 무서워요. 세요. 예, 요새 AI가 되게 똑똑한가 봐요. 서슬 벌었습니다. 대책은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대책이 의미하는 것과 이 대책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아까 전에 그 신규 대책 부지에 대한 내용들, 마포구 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예.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거를 보고 분노를 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랑 상의도 없이 이런 부지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 특히 아마 DMC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마포구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냥 주거주택으로 바뀌는, 서울시에서도 아까 전에 말했던 용적률 500%까지 높이는 거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와도 어느 정도의 조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공급의 실현이 가능할까? 사실은 금액을 낮추고 실거주자들한테 많은 주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한테 퇴로를 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재 매물장기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신고 가격을 찍으면 그게 시세가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게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만이라도 좀 풀어준다면 퇴로가 열리고 그거에 대한 공급들도 열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솔직히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근래에 아시다시피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우선 집주인들이 다 들어와서 2년 동안 사셔야겠죠.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은 적어도 4년 동안은 못 나가시죠. 재건축이 언제 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기본적인 걱정이 됩니다. 이정 대표님은 이번 대책을 보고 드시는 생각이 어떠세요? 이번 대책 보고선 참 정부의 다급함이 많이 묻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입장은 이해는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면서 많은 효과를 못 냈는데, 그래요. 지난번 710 대책 굉장히 센 대책이었고 되게 어마무시한 대책인데 제 생각에는 한 3번째 나왔으면은 먹혔어요. 강남도 먹힐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대책인데 이게 23번째 나오다 보니까 그냥 내성이 생기고 밀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번 대책이 세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 대책으로 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처음 나온 거잖아요. 현 정부 들어서 공급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공급이라고 나와놓고선도 분석하기 짝이 없어요. 2년 있다가 뭐 공급을 분양 신청을 받겠다. 이거는 본인들 정권이 언제까지 딱 그때까지만 묶어놓고 싶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임대차 3법 마찬가지예요. 2+2 해놓으면 2년 후에는 전세값 오르는 거 어떻게든 막아놓겠다. 그 후에 4년 후에 어떻게 될든 몰라. 2년 후 대선 때까지는 어떻게든 묶어주겠다는 정부의 다급함이 너무 많이 보여요. 어렵죠. 정부 대책 만들기도 어려울 거고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시장과 싸워서 이겨서 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대출 정말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가장 먼저 풀어야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지금같이 대출을 규제를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 대출금을 20, 30년 동안 평생 동안 갚아 나가고 그리고 5, 60대에 퇴직을 해서 또 20, 30년은 그걸 영모기지로 그 돈 가지고선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냥 이런 방법이 더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책을 피운다면 젊은 사람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 들께는 반갑지 않은데 다만 무주택자 전세에 사시는 분들 또는 아예 나는 내 이번 생에서는 주택을 사지 못할 거야 라고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보고 포기한 분들에게는 담비와 같은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 그분들한테는 큰 희망을 주게 됐으니 부디 차질 없이 잘 진행하면서 협의도 잘하고 부작용도 줄여가면서 어차피 이 적은 땅덩어리 서울 땅덩어리에서 예전에는 이 노는 땅 여기다가 아파트라도 짓고 잔뜩 올려서 지금 50층 70층이라도 져가지고 사람들 살게 하지 불만을 가졌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 200세대 400세대 500세대까지 모아서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같으니 이 혜택들이 합리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주변 지역과도 잘 융합을 이루면서 계획이 실천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준비기관과 깊은 사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대신 잘 진행되어서 지금 집값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 좀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느끼니까 정부의 목적도 달성하고 집값 안정도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으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심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하신 말씀에 네, 대해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름대로 의견들 피력해 주셨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공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압구정 소나무 대치동 부동산 마트 백년산 나라 대표 박정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